어서오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콘텐츠 삼구삼진 진행하러 온 꾸야입니다. 어느덧 5월의 마지막 주도 지나가고 이제 6월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이번 주 다들 무탈하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롯데자이언츠의 소식과 함께 돌아온 꾸야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롯데자이언츠는 어떤 경기들을 펼쳤고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 6월 2일 점심쯤에 긴급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KT의 박세진과 롯데 이정훈의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된 불펜을 채우기 위해서 KT는 부족한 공격력을 채우기 위해서 지명타자로 활용이 되던 이정훈과 박세진을 트레이드를 하게 됐는데요. 박세진은 최근 경기 등판 기록도 없고 증명이 된 게 없어서 과연 이번 트레이드가 또 한 번 김태형 감독의 능력을 증명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이번 주 롯데자이언츠는 총 5경기를 치렀고요. 그 결과는 1승 4패였습니다. 2번 연속 루징 시리즈를 기록하게 되면서 아쉬움이 큰 한 주였는데요. 주중 시리즈였던 삼성과의 경기에서는 수요일 경기가 우천으로 취소되며 2경기만 진행이 되었습니다. 비록 연패를 끊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썩 좋지 못했고 순위는 3위로 한 주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 펼쳐졌던 경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주중 시리즈입니다. 5월 27일 월요일 경기에서는 롯데가 삼성에게 3대7로 패하면서 주중 첫 경기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롯데의 외국인 투수 간보아가 선발로 나섰지만 아쉽게도 패전 투수가 되었고 삼성은 후라도가 선발로 나와 팀의 승리를 이끌며 승리 투수가 되었습니다. 5월 28일 화요일의 경기의 경우 경기 시작 후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불과 10분 만에 경기가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덕분에 양팀 모두 컨디션 조절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5월 29일 수요일 이번에는 박세웅이 선발 투수로 나섰지만 결과는 3대9로 패배. 롯데는 이 경기까지 3연패를 기록하며 좋지 않은 분위기가 이어졌고 4위 팀과의 승차도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사직에서 SSG 랜더스와의 시리즈가 이어졌습니다. 5월 30일 금요일 경기에서는 접전 끝에 6대5로 승리를 거두며 힘겹게 연패를 끊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철원이 승리 투수로 기록이 되었고 SSG는 이로운이 패전 투수가 되었습니다. 경기 내용은 끝까지 긴장감이 감돌았고 지키는 야구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준 한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을 이어나가진 못했습니다. 5월 31일 토요일 경기에서는 1대4로 패배하며 나균환이 패전 투수로 기록되었습니다. 6월 1일 일요일 경기 역시 3대4 한 점 차로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이번에는 김원중이 패전 투수가 되었고 경기 내용 전반에 걸쳐 아쉬운 장면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 선수단의 등록 및 말소 소식입니다. 5월 27일에는 월요일 투수 김진욱과 외국인 투수 간보아가 1군 앤트니에 등록되었습니다. 이날은 한현희, 박시영이 말소가 되었습니다. 이 둘은 6월 6일 콜업이 가능해집니다. 5월 28일 화요일 내야수 최양이 1군에서 말소되었고 포수 박재엽이 대신 등록되었습니다. 말소된 최양은 열흘 후인 6월 7일부터 다시 콜업이 가능합니다. 5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은 별다른 등말소 없이 기존 로스터를 유지했습니다. 5월 31일에는 베테랑 내야수 김민성이 말소되었고 대신 신인 이태경이 콜업되어 1군에 합류했습니다. 김민성은 열흘 후인 6월 10일부터 다시 콜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6월 1일에는 박진희 1군이 등록되었고 박재엽이 말소되었습니다. 박재엽은 6월 11일부터 콜업이 가능합니다. 방송 키기 전에 점심쯤에 또 나승엽의 말소 소식이 전해졌죠. 나승엽은 6월 12일에 콜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이번 주 주요 이슈 소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팀 성적과 관련된 아쉬움입니다. 1승 4패라는 저조한 주간 성적으로 인해 5월을 그야말로 좋지 않은 흐름 속에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된 루징 시리즈와 불안정한 경기력으로 팬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롯데자이언츠와 세븐일레븐의 콜라보 제품들이 큰 인기를 끌며 마케팅 측면에서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롯데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팬들의 만족도 면에서 성공적인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롯데자이언츠는 1승 4패라는 아쉬운 성적으로 5월의 마지막을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퀄리티 스타트는 박세웅 선수가 기록했던 경기로 벌써 10경기나 지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선발진의 역할이 크게 줄어들었고 자연스럽게 불펜진에게 과부하가 가는 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선발 투수들의 소화 이닝을 보면 간보아 선수가 4와 3분의 2이닝, 박세웅 선수가 5와 3분의 1이닝, 데이비슨, 나균환, 이민석 선수가 각각 5이닝씩을 던졌습니다. 전체적으로 긴 이닝을 책임지지 못한 채 마운드를 넘기는 선발 투수들의 모습입니다.
현재까지 롯데는 총 59경기를 치렀는데요. 이 가운데 김상수, 정현수 선수가 각각 36경기나 등판을 하며 리그 전체에서 등판 경기수 1위를 기록 중이고, 송재영 선수가 34경기, 정철원 선수가 31경기, 김강현 선수가 29경기에 등판하며 모두 리그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불펜 소모가 크다는 점에서 우려가 계속되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공격에서도 아쉬운 점은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높은 팀 타율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스 상황에서는 좀처럼 점수를 뽑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득점권에서는 침묵이 길어지며 실속 없는 공격이 이어지고 있죠. 특히 병살 타겟수는 무려 58개로 2위 LG와 비교해도 14개나 차이 나는 압도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주자가 나간 뒤 흐름이 끊기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팀 타율과 안타수는 모두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걸맞는 장타력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홈런 수는 리그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전체적으로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롯데는 팀 잔루와 개인 잔루 부문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출루는 잘하지만 이후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이는 데는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팀 잔루와 잔루의 차이를 잠깐 설명드리자면, 잔루는 한 타석에서 홈으로 보내지 못한 주자의 수를 의미를 하며, 팀 잔루는 이닝 종료 시 이닝마다 남은 주자의 수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잔루는 중복 계산이 되기 때문에 숫자가 더 많아지는 구조인데요. 어쨌든 이 두 지표 모두 리그 1위라는 건 찬스는 만들어지지만 마무리는 아쉽다는 걸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6월이 시작됐습니다. 리그 순위는 훨씬 더 타이트해지고 있습니다. 1위와 2위는 1.5게임 차, 2위와 3위는 2게임 차, 롯데와 4위에는 단 0.5게임 차밖에 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4위부터 7위까지의 간격도 불과 2게임 차 내외로 매우 촘촘하게 붙어 있어서 작은 실수 하나가 순위를 바꾸는 치명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구도 속에서 6월은 단순한 승패 이상의 집중력을 요구받는 중요한 한 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아주 긍정적인 소식도 한 번 있었죠. 바로 세븐일레븐과 롯데자이언츠의 콜라보 제품들이 큰 인기를 끌며 추가 발매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출시된 씨앗 호떡빵과 단팥빵에 이어서 롯데의 팅클이라는 초코맛과 메론맛 과자가 새로 라인업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초코맛은 5월 31일 사직구장에서 선 발매가 이번에 완료가 되었고요. 6월 4일부터 전국 세븐일레븐 매장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메론맛은 6월 중 출시 예정입니다. 또 다른 콜라보 제품인 바다샌드 크림빵은 5월 28일 출시되었고, 저도 방송 중에 직접 먹어보며 소개드린 적이 있는 제품이죠. 소다크림 맛이 나는 이 제품은 달콤한 보름달과 같은 식감으로 팬들 사이에서 나쁘지 않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도라야끼 빵도 6월 출시를 예정해 두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날짜는 미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븐일레븐은 이번에 또 하나의 재밌는 제품을 선보였는데요. 바로 컵스 시리즈 2탄인 초코추러스입니다. 이 제품은 음료 캔 위에 끼워 마실 수 있도록 설계된 트레이형 상품으로 경기장이나 야외에서도 손쉽게 음료와 간식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5월 28일 출시되었고 직관 팬들에게도 꽤 반응이 좋다고 하네요. 추러스 외에도 팝콘 치킨 제품이 있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은 한번 도전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주요 선수들의 기록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자 부문에서는 레이에스 선수가 44타점으로 전체 타점 2위 기록 중입니다. 1위 선수는 현재 62타점 기록 중이라 합니다. 전민재 선수는 아직 규정 타석에는 미달이지만 현재 타율이 3할 7푼 7리로 매우 인상적인 성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총 146타석을 소화했고 롯데의 규정 타석은 180타석 이후이기 때문에 6월 중순쯤에는 다시 공식 타율 순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투수 부문으로 가보면 박세웅 선수는 8승을 기록하며 다승 부문 공동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데이비슨 선수는 평균 자책점 2.45로 리그 5위에 올라있으며 직전에는 3위였습니다. 평균 자책점 1위는 현재 폰세 선수로 1.94를 기록 중입니다. 또한 박세웅 선수 탈삼진 부문에서도 78개로 리그 5위에 올라있으며 탈삼진 1위도 폰세 선수로 무려 105개의 탈삼진을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김원중 선수는 현재 세이브 14개로 세이브 4위 기록 중입니다. 지난번과 순위 변동은 없습니다. 현재 1위는 박영현 선수입니다. 팀 기록도 한번 보겠습니다. 롯데 팀 타율 1위. 타율은 2할 8푼 6리, 팀 안타 개수도 584개로 리그 1위입니다. 득점은 298점으로 리그 3위, 실점은 306점으로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이 점을 보면 공격력은 상위권이지만 실점이 많은 점은 앞으로도 꾸준한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홈런 기록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9일에는 레이에스 선수가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는데요. 상대 투수는 최원태 1회 초 4구째 직구를 타격해 우익수 뒤로 넘겼습니다. 비거리는 110m 솔로 홈런이었습니다.
같은 날 손성빈 선수도 시즌 첫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최원태 선수의 직구를 받아쳐 비거리 115m짜리 홈런을 날렸습니다. 손성빈 선수의 올 시즌 첫 홈런이었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었던 순간입니다. 6월 1일에는 윤동희 선수가 시즌 4호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상대 투수 앤더슨 4회 말 3구째 직구를 타격해 좌익수 뒤로 넘겼습니다. 비거리는 115m, 역시 솔로 홈런이었고 앤더슨이 23이닝 만에 실점하게 된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말 시리즈 유일한 홈런이었습니다. 이번 주 개인 기록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준우 선수 KBO 리그 역대 17번째 3,100루타 달성, 박세웅 선수 KBO 리그 역대 40번째 1,400이닝 소화 기록이 달성되었습니다. 다가오는 6월 첫 주째 일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3일부터 5일까지는 주중 시리즈로 키움 히어로즈와 사직에서 맞붙고 6일부터 8일까지는 주말 시리즈로 두산 베어스를 상대로 잠실 원정을 떠납니다. 선발 로테이션도 미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은 현재 리그 11호 16승 1무 44패 기록 중입니다. 예상 선발은 김현주, 김유나, 김선기 선수입니다. 다만 하영민 선수가 물집 이슈 이후 목요일쯤 복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발 로테이션이 조금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두산은 현재 9위로 23승 3무 32패를 기록 중이고 예상 선발은 로그 최승용, 곽빈 선수가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자이언츠의 선발 로테이션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반즈 김진욱 선수의 이탈로 인해 많이 꼬여있던 로테이션이 이번 주부터는 정상화가 됩니다. 감보아, 박세웅, 데이비슨, 나균환, 이민석, 감보아의 순으로 예상 선발 매치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보아, 김현주, 박세웅, 김유나, 데이비슨, 김선기, 나균환, 로그, 이민석, 최승용, 감보아, 곽빈. 마지막으로 현재 리그 순위입니다. 1위 LG 트윈스, 2위 하나이글스, 3위 롯데자이언츠, 4위 삼성라이온즈, 5위 KT 위즈, 6위 SSG 랜더스, 7위 기아 타이거즈, 8위 NC 다이노스, 9위 두산 베어스, 10위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3구 3진이 준비한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기를 기대하며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